정의선도, 바이든도 홀딱 반해버린 수소 생태계. 정의선도 하니까 참 현대차가 올해 한 30% 급등을 했죠. 거기다 SK까지 급등. 바이든 대통령. 미국의 수소 생태계 육성의 총력전이고요. 또 뭐 EU는 뭐 수소 경제 최대 630조 투자. 그야말로 수소가 히트의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해버린 것도 아니고 홀딱 반해버렸대요. 이 수소 생태계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뭐 저희가 여러분들 아마 수소차 하면은 제일 떠오르시는 게 아마 TV에 프로를 보다 보면 뭐 차가 이렇게 가는데 뒤에 아마 그 물이 나오고 뭐 정말 깨끗한 환경을 그게 만드는 아마 이런 그런 프로도 보셨을 거예요. 아마 광고. 근데 저희가 수소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완벽한 친환경적인 어떤 에너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의 정책과 아마 글로벌 시장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태양광, 뭐 풍력, 전기차 등에 관심이 집중이 됐지만 뭐 올해는 아무래도 수소 산업 이 부분이 친환경 에너지 테마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축이 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에너지의 중심은 현재 유럽입니다. 근데 유럽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이 수소 경제 이번에 선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경쟁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EU는 사실 수소 로드맵을 지난해 발표를 했죠. 그래서 현재의 수소 경제 규모를 2030년까지 거의 뭐 70배 급증을 합니다. 70배나 키우는 수소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요. 호주 같은 나라도 아시아 3대 수소 공급 국가로의 목표를 세웠고요. 뭐 미국과 일본, 뭐 이 뒤질세라 뭐 경쟁적으로 지금 어떤 수소 경쟁을 위한 투자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아마 요새 들어 ESG, 말 그대로 환경, 사회, 지배 구조 이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펀드든 아니면 세계의 어떤 큰 자산 운용사든 기업을 저희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투자를 할 때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가 있습니다. 환경을 과연 생각하는가 이 기업이, 또 사회에 공헌을 하는가, 또 지배구조, 지배구조는 공정한가, 뭐 이런 부분을 투자 의사 결정 시 충분히 반영해서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회사가 장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얼마큼 사회에 공헌을 하는가, 뭐 이런 부분도 이제 평가를 하는 요소인데요. 말 그대로 이런 부분이 이 기업 말 그대로 투자할 때 중요한 어떤 평가 요소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금융기관, 특히 연기금 이런 쪽에서 ESG 평가 정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수소연료 전지주죠. 제가 두산퓨얼셀이 상세를 타고 있는 이유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이 모든 투자와 인수 결정에 바로 ESG를 검토 기준으로 삼겠다. 이게 작년에 밝힌 부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은 최근 들어 이제 두산퓨얼셀 지분을 높였죠. 이 부분이 이 친환경 부분과 모멘텀이 말 그대로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수소, 당연히 뭐 이제 아시겠지만 수소 에너지처럼 사실은 이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 사실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비롯해서 연기금들이 이 부분을 이 회사가 장사만 돈만 잘 번다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만큼 사회에 공헌을 하는가라든지 환경적인가 이런 부분이 평가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또 그런 가운데 한국 사실은 우리나라도 참 어떻게 보면 올해 참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범적으로 방역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실은 저희가 그리고 가지고 있던 기존의 어떤 그 주 산업들 이게 코로나 환경 이후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발전용 연료전지 봉급에 있어서 현대차가 지난해 3분기까지요 수소 연료 전기차를 5,000대 가까이 판매하면서 글로벌 점유율 현재 74%입니다. 상당히 높은 부분이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국가별 수소차 보급 대수에서도 저희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는 현대차를 선두 주자로 해서 수소 경제가 성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사실은 이 수소 생태계를 리더갈 가능성도 리더로서 저희가 끌고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산퓨얼셀 국내 수소 연료전지 시장에서 약 70% 상당히 높은 비중이죠. 또 세계 수소 연료전지 시장에서도 약 28%나 거의 뭐 3분의 1 정도 안 되게 상당히 글로벌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수익성, 재무성도 안정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SK그룹도 이제 북미 수소 업체죠. 최대 주제에 오르게 되면서 말 그대로 대기업들의 어떤 수소 생태계 진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린 현대, 또 SK, 뭐 두산 말 그대로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이 수소 생태계를 말 그대로 리드하기 위해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차에 이어서 말 그대로 수소 이 부분도 시장에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올 한 해 수소 어떤 관련주들 계속 좀 관심 있게 좀 네.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십니다. 네, 정의선도 바이든도 홀딱 반해버린 수소 생태계. 여러분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서 올해의 변화들을 감지하실 거예요. 왜 이전에 태양광, 풍력, 전기차 이 얘기 많이 했다면 올해 들어서 이 수소에 대한 단어가 갑자기 급성장했기 때문인데 자 올해 내내 봐도 되는 단어다. 주식시장에서 같이 살펴봐야 할 이슈다라고 박세 전문가님께서 주셨다면 스카렛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우리나라가 이 수소 경제 관련해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수소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발빠른 대응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유럽에서 먼저 이 수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 정부도 이미 작년도 2월에 이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점한 이런 미국의 시장들이 크기 때문에 그와 이제 반대적으로 이제 막 시작하지만 앞으로 향후 이 같은 우리가 필요성이라던가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큰 수소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 이런 수소법을 제정한 거에 이어서 7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했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를 활용하는 3대 분야로 차량, 충동소, 연료 정지에 대한 확대 부분들을 시사를 하면서 세계 1위의 이런 수소 경제를 달성을 하겠다는 목표 포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한 예산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전기차와 함께 이러한 수소차 관련해서도 이런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체계를 개편 확대하면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런 수소 관련한 종목들 움직임들이 활발한 그런 요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바이든 이 최대 공약이었던 부분들이 바로 친환경인데요. 이러한 이제 초기 정부에 대한 정책 수의 기대감으로 이런 친환경 관련주가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이든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이러한 수소 기업 이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름여간에 거의 2배 수준의 주가 급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그야말로 시작하는 구간에서 각국에서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이런 경쟁이 있을 것이고 정부들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만한데요. 앞서서 정의선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또 전일에 현대차에서 이제 8조 원 규모의 수소차 그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관련해서 종목 움직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도 급등자리를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우리가 비단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뭐 조선, 항공의 분야까지도 수소 연료에 대한 이런 관심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해서 이제 뭐 SK라던가 한화 그리고 포스코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들, 굵직한 대기업들이 수소 관련한 이런 집중적인 투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SK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소 사업 추진단을 선범을 해서 본격적인 수소 산업에 좀 뛰어들겠다라는 포부를 보였고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세계 그 최고 수준의 이런 고압 탱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이 그 기업을 그 지분을 100%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소 관련 에너지들에 대한 집중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소 경제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전기차에 비해서 이제 막 시작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꽁을 먹고 사는 시장에서 성장성이란 면에서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만 이 아직까지는 이 수소 경제 자체가 이 수소 에너지 자체가 추출 단계에서 이런 고비용과 그리고 저효율을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시화 시기가 멉니다. 포스카 같은 경우에도 그린 수소에 대한 생산 체제에 대해서 2040년에서 2050년까지의 목표 상당히 길죠.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이런 정도의 단기적인 목표가 지금 가시화되는 반면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앞으로 20년, 30년의 이런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 있는 초입부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수소 에너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바로 움직이기보다는 상당히 중장기 움직임일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들보다는 탄소 배출 관련해서 움직이는 것이 사실 수소 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탄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소재주 쪽은 먼저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또 본격적으로 수소 경제에 대해서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하나그룹에서 이러한 관련 종목 움직임들은 조금 주목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로드맵이 길기도 하고 사실 한국이 수소 생태계 경제에서 1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현대차잖아요. 네. 현대차가 지금 글로벌 점유율의 74%를 차지하고 있고 또 앞으로 현대차의 이런 수소의 앞장서는 주도적인 입지를 한다고 하니까 기대는 모으고 있는데 그럼 수소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있나 찾아봐도 현대차 이외에는 확실한 종목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가 제일 뭐 막강하죠. 사실 현대차가 뭐 오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뭐 수소차, 전기차, 뭐 상당히 뭐 많은 쪽을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수소 관련주들이 좀 제법 됩니다. 그리고 실체가 있는 회사도 제법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SK는 사실 좀 약간 그 지주사 중에서 투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지주 회사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회사의 말 그대로 꼭 그 말 그대로 좀 뭡니까 계열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외국계 회사로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서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제 투자를 잘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어떤 수소 업체죠. 말 그대로 그 투자를 해서 그게 상당히 뭐 불과 얼마 안 걸려서 2조 원에 가까운 차익을 얻고 말 그대로 평가 차익을 얻었죠.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도 말 그대로 진출하고 있고요. 또 아까 두산, 퓨얼셀 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뭐 모멘텀이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SK 또 뭐 두산 또 현대차 그렇지만 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 수소 생태계는 결국에는 저희가 아까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에서도 이제 미는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기업들이 정책이 뒷받침이 되죠. 또 환경도 뒷받침이 되죠.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 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 이 정책 그리고 성장, 재평가까지 이뤄지는 이 수소 경제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꿈틀대고 나중에 와, 이 정도구나. 그때 여의도 클래스에서 얘기했는데 라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화면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